냉동기 능력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러나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세계 공통입니다. 어쨌든 간에 열량으로 시간 나눠보는 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제한적조 없이 공통이에요. 그런데 RT라고 하는 것과 제빙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 왜 다른가? RT를 정할 때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앞에 굳이 우리나라다 해서 KS를 굳이 안 붙여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니까 그냥 RT 이렇게 사용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것, 특히 이제 유럽이나 서양식으로 미국식으로 정해놓은 것은 앞에 US를 붙여줘요. 알겠죠? USRT라고 표시가 돼 있고 USRT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RT와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사용을 하면 굳이 US도 안 붙이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근데 멀쩡하게 그냥 왜? 자기 나라에 쓰니까 자기 나라만의 RT가 있을 거예요. 냉동톤이 있을 거예요. 그 냉동톤을 규정하는 그 기준 초점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크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크기가 달라지느냐? 먼저 물을 얼리는 양이 좀 달라요. 물을 얼리는 양. 우리나라는 킬로그램 위주로 했기 때문에 1000kg, 1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잘 안 쓰고 습관적으로 무게를 쓸 때 파운드를 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떡 떨어지는 숫자로 파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2000파운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무게 자체가 달라지겠죠? 1톤이 안 나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톤하고 개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2000파운드를 얼리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증발 잡녀를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왜 다를까? 지금 79.68이라고 하는 증발 잡녀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된 단위예요. 그렇죠? 아니, 증발 잡녀가 인고 잡녀. 물이 오려면은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오려면은 79.68kcal식을 제거해야 돼요. 1kg당 요만큼씩 어때야 한다? 제거를 해야지 응고가 돼요. 네. 맞죠? 네. 79.68이 계산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제 편리하게 이건 정확한 수치지만 편리하게 얼마? 약 얼마? 80 잡아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서양에서 통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수치, 이 단위가 왜? 킬로칼로리 이거 잘 안 쓰죠. 서양에서 뭐 써요? 연구를 만들 BQ라고 하는 단위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킬로그램 이것도 즐겨 쓰지 않는 단위예요. 뭘로 위주로? 파운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건 물이 1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리는 것이 1톤 1000kg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는 킬로그램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파운드 쓴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서양식 위주의 냉동톤, 미국에서는 USRT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암기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계산해놓고 나면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게 더 능력이 큰 걸 표시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정한 RT가 더 능력 단위가 큰 것인가는 비교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써져 있는데 RT 써졌어요. 미국에서 만든 게 1RT, 한국에서 만든 1RT 써졌어요. 어떻게 능력이 더 좋은 표시인가? 똑같은 RT로 써졌는데 미제라 좋아요? 미제라 더 좋을까요? 아니에요. 왜? 거기서 사용했던 말하는 RT하고 여기서 말하는 RT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RT는 공용 RT일 수 있고 저기서 말하는 RT는 타조 RT일 수가 있어요. 같은 R이라도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R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RT의 크기가 쉽게 말하면 이쪽은 공용. 그러면 또 누가 공용도 당 많은 것부터 해서 어디 그냥 빌딩 많은 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RT는 타조 RT고 미국에서 말하는 RT는 계란 RT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계란이 R을 크게 나도 타조 R보다 큰 건 없죠?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지만 두 개가 똑같이 표시되어도 크기 자체는 다를 수가 있다. 왜? 우리나라가 꼭 국산만 쓰라는 게 없잖아요. 맞죠? 네. 제빙톤도 마찬가지예요. 제빙톤은 미국에서 주로 건너오는 것,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이때 제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데 자료를 찾아보거나
동영상이나 기타 등등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그런 배경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는 안 나와요. 심지어 나중에 냉동 끝나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와 공조의 기준은 기본이 미국 냉동 공조 협회에서 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하는 지방이 위도와 미국의 워싱턴 그리고 미국의 LA 이런 지대가 거의 중위도로 같은 위도상으로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다 써도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의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조 쪽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갖춰 나가고 있는 중이죠.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험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너무나 정밀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실험치 같은 경우 이런 기준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해달았어. 초기에는 뭘 갖다 썼냐면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걸 많이 또 쓰기도 하고 막 혼용이 되어 있어요. 특히 냉동 기술은 우리나라 초기에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산업화가 시작됐어요. 아시죠? 폐허 땅 위에 올라온 것이 6.25 이후에요. 6.25 이후인데 그때 기술이 많이 들어온 게 산업 기술이 뭐가 많이 들어왔냐? 일본 것이 대량으로 들어왔죠. 미국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은 자본이 들어왔고 기술 자체나 이 하드웨어적인 덩어리나 이런 것은 다 어디로 장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대부분 들어왔어요.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쫄딱 망하고 나서 우리나라 6.25와 우리나라 산업경제 시기에 우리나라의 몽땅 수출해서 일본이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반 이상의 공은 우리나라 덕분이죠. 네? 이런 것을 영상에 나와도 관계없어요.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가도 괜찮아요. 5,000년 역사가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하는 재빙통은 또 달라요. 왜 그럴까? 일본에서 얼음을 얼리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얼음을 얼리는 환경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얼음의 품질은 세계 공통이에요. 투명도. 가장 투명도가 완벽하게 나오는 온도 마이너스 7도 같아요. 근데 꼭 그것을 마이너스 7도로 공장에서 바로 생산해서 창고라든지 이런데 물류 배송기로 운반을 하면은 뜨거운 여름철이니까 햇빛을 받아서 녹거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좀 여유치를 주자. 마이너스 9도 그것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 받아는 물통의 온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기온의 온도에 맞춰져 있는 물통의 온도와 일본 아열대지역에서 맞춰져 있는 온도는 일본이 기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 우리나라보다 더 미지근한 물을 영하 9도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덜 미지근한 물을 영하 9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온 제빙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똑같이 제빙통이 써졌어도 우리나라 제빙통보다 성능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량이 크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나 냉동통은 좀 달라요. 이야기가. 왜 다를까? 얼른 눈치로 봐도 킬로칼로리가 커요? BTU가 커요? 킬로칼로리가 커요. 킬로그램이 커요? 파운드가 커요? 당연히 킬로그램이 크죠. 그러니까 동양권 단위로 해서 그냥 1000kg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은 우리나라식의 냉동 톤의 그 의미와 미국에서 정하는 파운드와 BTU로 정해놓은 그 의미하고는 사뭇 어쩐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식도 보면은 이제 USRT 기준으로 해서 왜? 뭐 유럽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간에 다 뭘 써요? BTU나 파운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산업혁명이 영국이라면서 이런 건 영국에서 안 만들었대요? 아니에요. 영국은 원래 증기기관 같은 거 이거 기계를 개발할 때 아시겠죠? 말, 소 대신해서 만든 거예요? 네. 설명했었죠? 네. 그 시대의 산업혁명 초기에 만들어진 단위는 영국을 출발로 해서 만들어진 단위가 마력이에요. 마력. 왜? 기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 소 대신해서 만든 기계는 마력이었는데 영국에서 냉동기를 본격화했다?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금 현대식 냉동기, 프레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특허권을 가지고 한 경우는 미국에서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게 된 배경 환경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알겠죠? 전쟁통이 뭐예요? 항공모함이 무엇이고 전부 다 공조 시스템 없으면은 6개월이 무엇이고 계속 바다에 떠 있어야 될 텐데 바다에 떠 있으면 다 입에다 천막 치고 다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햇빛 그대로 받고 다니죠.
맞죠? 쇳덩어리잖아요. 1년 내내 열받고 있는데 1년 후에 거기에서 승조원들이 내렸는데 전부 다 구이가 되어서 내리는 거야. 훈제 구이가 돼서. 안 되잖아요. 전쟁이 발발하면은 무기도 발달하지만 여러 가지 급격한 공업 기술이 발달해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급격한 공업 기술 발달이 안 이루어지면은 전쟁이 피하는 것이고, 그게 수반이 되고 자원이 튼튼하고 자원이 튼튼하는데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옛날 전쟁은 뭐예요? 쪽수 싸움이잖아요. 쪽수 싸움. 그래 안 그래요? 창 들고 나가서 칼 휘두를 수 있는 쪽수 싸움. 그래서 옛날 인구조사는요, 창들 힘이 없으면 인구에 포함 안 됐어요. 창들 힘이 없으면. 진짜예요. 노약자, 환자, 병자, 어린이, 여자, 과부,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다 인구조사에서 뺐어요. 인구로 안, 이게 뭐냐면 인구조사에서 뺐다는 말은 치명적인 말인데,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사람으로 안 친 거예요. 사람으로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 통계 보면은 뭐 교회 다니시면 통계 뭐 몇십만, 그러면 그거 인구수가 아니에요. 곱하기 4배나 그 정도 해봐야 돼요. 왜? 가족 중에서 노인 빼고 밑에 어린이들 빼고 부녀자 빼고 청자님만 쳐가지고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4인 가족은 4배를 해야 돼요. 엄밀한 말로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서양식의 응고잡률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서양에서 물을 얼린다고 해서 잡열이 많이 들어가고, 서양에서 물을 얼음을 녹인다고 해서 열을 많이 없애야 돼요. 이런 건 아니죠. 단지 단위를 어떻게 환산해보는 뿐이잖아요. 맞죠? 많이 환산해보겠죠. 그쵸? 그래서 79.68, 여러분 이제 소수점 밑에 있으면 여러분 계산이 두들기가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약 80kcal per kg을 뭘로 바꿔보냐면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몇 BTU per pound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맞죠?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기초공학 초반에 했을 거예요. 킬로칼로리 하나면은 BTU로 몇 배로 바꾼다고? 3.968배. 여기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죠? 1kcal가 3.968 BTU하고 똑같다. 요건 외우라 그랬죠. 하나 더 외우면은 4.18kJ가 같다. 네, 기본 암기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쪽 칠판 옮기기 전에 한번 기본 암기사항 정해놓고 갈까요? 1kcal 열량이 얼마라고요? 3.968 BTU 서양식으로 하면 알겠죠? 네. 절대계 단위로 바꾸면 4.18kJ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2장으로 바꾸면은 427kg 중량 나가는 것을 1m 밀고 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 그 자체. 알았죠? 네. 그리고 무게나 이런 것을 세양하고 동양하고 왔다리 갔다리 환산을 하면 1kg 2.205 파운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하나 더. 1인치는 2.54cm다. 이것까지 이제 알아두면은 더 이제 완벽하고, 왜? 단위환산 동양과 서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여기서 동서양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계 제품이 이게 우리나라 게 있고 외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하고 단위가 같아요. 근데 미제, 유럽제 이런 게 들어오면은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가 와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기술자가 현장에 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때려야지 말 들어. 외제는 무조건 좋아.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폭스바겐 디젤차가 그렇게 데이터를 위조를 해갖고 했어도 우리나라는 빵이죠. 무조건 좋은 거죠. 결과물도 때릴지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보다 좋아. 네. 한마디로 말해서 외제면은 다 썩었어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술관은. 그 다음 킬로그램은 1kg라면 저기 암기상 보면은 파운드로 얼마다고?
2.205 파운드에 해당돼. 그죠? 그래서 저것을 식 그대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약 80kcal가 뭘로 바뀔 때? BTU로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봐요? 80 곱하기 3.568 BTU 이렇게 되겠죠? 네. 맞나요? 네. 그 80kcal를 1kg당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1kg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꾸면 파운드로 바꾸면 얼마다? 2.205 파운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숫자만 계산기를 작업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4번 하면은 약 144가 나와요. 암기해야 될 숫자인데요. 굳이 안 해도 돼요. 144 정도 나오고 단위는 당연히 잡력이 뭘로? BTU per 파운드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첫째 작업이 끝났어요. 지금 USRT, 서양이나 미국 같은 데서 사용되는 RT를 어떻게 정했는가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0도씨짜리 물을 뭐 0도가 아니고 32도의 물을 알겠죠? 어디까지? 32도 F로 떨어뜨려요. 얼음으로.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상태를 변화시켜요. 동양 같으면은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0도씨에서 뭐예요? 그냥 0도씨 똑같아. 온도는 똑같아. 숫자로 표현된 것만 좀 다를 뿐이에요. 온도의 눈금 숫자만 32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양이 틀려. 우리나라 동양에서 한국에서 정한 것은 1톤이에요. 톤. 1000kg. 근데 거기서는 얼마였냐? 2000파운드. 얼마요? 2000파운드. 얼마라고요? 2000파운드. 이해하셨죠? 네. 자, 2000파운드예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하면은 외국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양, 비, 온. 이렇게 하죠. 비, 온, 온도 차이가 없는 데서는 엔탈피 차이나 잡열 값을 바로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이 얼마예요? 2000파운드죠? 맞나요? 2000파운드 곱하기 비온 즉 잡내 들어가니까 얼마? 144 BTU per 파운드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 열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지금 킬로칼로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BTU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거죠. 왜? 분모 분자가 위아래가 같으니까 약분이죠. 이걸 어느 정도 온다고요? 1일 동안이에요. 1일 동안. 알겠죠? 네. 24시간 동안. 이건 시간은 똑같아.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1시간으로 나눠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나눠보면 되겠죠? 맞나요? 네. 계산기를 이걸 작업을 하면은 얼마나 나오냐? 약 3024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그 단위가 어떻게 되냐? 3024 아니 3024 12,000 나오죠? 네. 제가 환산값이 끝낸 결과를 썼어요. 그래서 12,000 BTU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려면은 BTU로 써줬으니까 킬로칼로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킬로칼로리를 바꿔봐야겠죠? 아, BTU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저기 연장 단위고 우리나라까지 다 킬로칼로리를 써져 있는데 킬로칼로리 환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12,000 BTU로 써진 이거 미국지하고 우리나라 거 국산하고 국산이 표시되어 있어요. 1RT 이렇게 국산 1RT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3320 아닙니까? 맞죠? 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이 큰지 이것이 큰지를 비교를 해보려면 둘 중에 단위를 하나 맞춰봐야 돼. 네. 어떻게? 킬로칼로리를 곱하기 3.98 해갖고 아예 BTU로 바꿔보든지 네. BTU로 쓰는 걸 나누기 3.98 해갖고 아예 킬로칼로리 쪽으로 거꾸로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 작업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제를 굳이 우리나라 것도 4대주의만 하면 우리나라 것을 미국에다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네? 미국 것을 우리나라 거로 해보자고.
그러니까 나누기 3.968 하면은 약 얼마 나오면 3024가 나와요. 알았죠? 네. 제가 결론만 좀 전에 결론만 썼는데 3.24kcal 파워예요. 그래서 미국제로 써져 있는 이 냉동통 표시가 국산으로 써져 있는 이 냉동통 표시하고는 사법 똑같이 RT로 쓰여져 있어도 크기 자체가 다르다. 국산이 훨씬 성능이 더 용량이 많은 걸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면 특별히 US자를 붙여서 USRT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제 시험 문제도 나와요. 크기 비교를 3024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RT와 USRT는 크기가 어떤 것이 큰가? 비교할 수는 있겠죠? 중간까지 복잡하면 결론만이라도 알아야겠죠? RT는 우리나라 크다고 미국 것이 크다고? 우리나라 것이 더 성능 용량이 크다고요. 표현이 알겠죠? 여기는 중간에 지워졌네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킬로그램 표시를 안 하고 뭘로 쓴다고? 파운드 위주로 해서 한다고. 자, 필기 한번 해보세요.